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시의 화자 또는 서정적 자아라고 합니다. 시의 화자는 시 속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해주죠. 하지만 단순히 나레이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 상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곧 그 시의 주제가 되죠. 오늘은 일제강점기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했던 북쪽 유민들의 삶을 그려낸 이용학 시인의 시를 읽어볼 건데요. 시의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이야기 상황에 대해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리움 이용학.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남기고 온 북쪽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시인은 해방 직후에 혼자 서울로 가서 외롭게 생활하며 항상 함경 북도의 처가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렸다고 하네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침상도 없이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마지막 밤은 어떠했을까요? 자식들의 오열과 함께 방 안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착간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무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 앉은 나는 울 줄을 몰라 외롭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용학의 아버지는 두만강변의 소금장수였다고 합니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는 그러한 작가의 배경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실감이 두만강과의 대화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은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셔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닌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풀에 그려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이국 땅인 연해주에 머물러야 했던 민족 순환의 역사가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바다는 두꺼운 얼음이 얼어있고 화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얼어붙은 우라지오의 항구에 서서 끝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올겨울엔 걸어서라도 청진으로 가리란다. 높은 벽돌담 밑에 섰다가 새해나 못 본 아들을 찾아오리란다. 그 늙은인 암소 따라 조이밭 저쪽에 사라지고 어느 길손이 밥지은 자취인지 끄슬른 돌 2억에 시름 겨웁다. 강가. 아들은 멀리 청진에 있나 봅니다. 3년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노인은 높은 벽돌담 밑에서 기다려서
그 아들을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시름겨운 그 어른돌 두억에 유랑과 상실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화 정답게 핀 바닷가. 너의 무덤. 작은 무덤 앞에 머리 숙이고 수가 쉽사리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에 검은 구름이 모여든다. 내 앱이 흘러간 뒤 소식 없던 나날이 무거웠다. 너를 두고 내 엄이 도망한 밤. 흐린 하늘은 죄로운 꿈을 머금었고 수가 너를 보듬고 세우던 새벽. 매운 바람이 어설궂게 회오리 쳤다. 성위 돌배꽃 피고 지고 다시 필 적마다 될성시피 크더니만 수가 장막에인 이틀날이면 개울에 띄운다고 돛단 쪽배를 만들어 달라더니만 내 슬픔을 깨닫기도 전에 흙으로 갔다. 별이 뒤를 따르지 않아 슬프구나. 그러나 수가 항구에서 피말라 간다는 어미 소식을 모르고 갔음이 좋다. 아편에 부어온 애비 얼굴을 보지 않고 갔음이 다행타. 해당화 고운 꽃을 꺾어 너의 무덤 작은 무덤 앞에 놓고 수가 살포시 웃는 너의 얼굴을 꽃 속에서 찾아보려는 마음에 검은 구름이 모여든다. 검은 구름이 모여든다. 화자는 수기를 추억합니다. 어디론가 떠난 아비는 소식이 없고 어미도 떠나버린 채 모질게 살아가던 수기. 수기는 병든 어미와 아편장애가 된 아비의 소식을 모르고 흙으로 갔습니다. 수기의 무덤에 꽃을 올린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화자의 생각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낡은 집. 이 집에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요?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동무의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낡은 집.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냄새 그윽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족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살인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 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불떠란다. 갓 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이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와도 가도 뒤우라네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